한글 기초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장에서는 그림과 글상자에 대해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글을 실행합니다. 쪽 테두리 배경에서 배경을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쪽 메뉴를 클릭하고 아래쪽에 쪽 테두리 배경을 선택합니다. 쪽 테두리 배경 대화 상자가 나타났습니다. 테두리와 배경 탭에서 배경 탭을 클릭하고 그림을 체크합니다. 배경으로 사용할 그림을 선택하기 위해 그림 선택을 클릭합니다. 그림 목록에서 배경으로 사용할 이미지를 선택하고 열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때 그림이 문서에 포함되도록 그리고 채우기 유형이 크기에 맞추어인지 확인합니다. 설정 버튼을 클릭해서 배경 선택을 완료합니다. 화면이 확대되어 있어서 보기 메뉴에 쪽 맞춤을 클릭해서 페이지 배경이 잘 적용되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화면을 확대해 보겠습니다. 투명하게 설정되어 있는 공간에 제목을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글상자를 이용하려고 합니다. 입력 메뉴에 도형에 있는 가로 글상자를 선택합니다. 이때 편집 탭에 있는 도형에서 가로 글상자를 선택해도 됩니다. 글상자가 넣을 곳에 마우스로 드래그합니다. 글상자는 하얀색 채우기와 검정색의 윤곽선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글상자에 글자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먼저 글꼴을 변경하겠습니다. 글꼴은 HY 강 B로 선택하겠습니다. 글자 크기는 48포인트입니다. HY 강 B 48포인트로 설정하셨다면 이번에는 글자 색을 변경해 보겠습니다. 글자 색은 초록색으로 선택하겠습니다. 글꼴, 글자 크기, 글자 색을 선택하셨다면 글자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글자를 입력하고 글상자의 크기를 조금 더 확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자의 정렬을 가운데로 정렬하겠습니다. 현재 글상자는 검정색의 윤곽선이 그려져 있습니다. 윤곽선을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곽선은 도형 메뉴에 도형 윤곽선 옆에 펼침 단추를 선택하고 없음으로 설정하겠습니다. 윤곽선 없음. 그리고 도형 채우기도 없음으로 변경합니다.
글상자의 윤곽선을 선 없음으로 변경하면 투명선이 나타납니다. 이번에는 글자의 그림자를 설정해 보겠습니다. 서식의 글자 모양을 선택하거나 또는 Alt L을 선택해서 그림자를 변경하기 위해서 확장 탭을 선택합니다. 확장 탭에는 그림자와 밑줄, 기타 글자 모양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확장 탭에서 연속 탭을 선택합니다. 그림자의 색깔은 펼침 단추를 선택하고 흰색으로 변경하겠습니다. 확인을 누르면 그림자가 설정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Alt L을 눌러서 이번에는 그림자의 X방향과 Y방향을 줄여보겠습니다. X방향 5%, Y방향 5%로 수정하겠습니다. 그림자는 연속, 색은 흰색, X방향과 Y방향을 조금 줄여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설정 버튼을 누르면 그림자가 조금 작아진 것이 확인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빨간색 부분에 그림을 삽입해 보려고 합니다. 그림을 삽입하려면 입력 탭에 그림을 선택합니다. 여기서는 딸기 체험이라는 그림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림을 선택하고 그림 넣기 대화 상자에 문서의 포함과 마우스로 크기 지정이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문서의 포함은 그림 파일이 문서에 포함되어 저장되기 때문에 원본 그림 파일을 수정하거나 위치가 변경되어도 영향을 받지 않고 그림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마우스로 크기 지정은 사용자가 원하는 위치에서 마우스를 드래그해서 설정한 크기로 그림을 삽입하는 방법입니다. 열기를 선택하겠습니다. 마우스의 모형이 열십자로 바뀌었을 때 방향을 왼쪽 위에서 대각선 방향으로 드래그합니다. 원하는 크기만큼 대각선 방향으로 드래그하면 그림이 삽입이 됩니다. 그림을 지울 때는 딜리트 키를 선택합니다. 딜리트 키를 눌러서 그림이 제거되었다면 다시 한번 그림에서 입력에서 그림을 선택하고 삽입할 그림 그리고 문서에 포함 마우스로 크기 지정을 선택합니다. 다시 한번 열기 버튼 눌러서 대각선 방향으로 드래그 하겠습니다. 그림이 삽입되었습니다. 자, 그림이 삽입이 되었다면 그림에 테두리를 적용해 보겠습니다. 그림에 테두리를 설정하기 위해 도형에 그림 테두리 옆에 펼침 단추를 누른 후 흰색으로 설정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흰색 그리고 그림 테두리에서 다시 한번 선 굵기를 선택합니다. 이번에는 1.5mm로 선택해 보겠습니다. 그림의 테두리가 흰색으로 바뀐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화면을 아래로 조금 더 내려서 아래쪽에 글상자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입력 메뉴에서 글상자를 추가할 수도 있고 편집 메뉴의 도형에서 가로 글상자를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마우스로 적당한 크기로 드래그합니다. 글자를 넣을 곳에 마우스 포인터를 위치하고 글꼴을 변경해 보겠습니다. 글꼴은 HY 바다 M입니다. HY 바다 M을 선택하고 글자 크기는 32포인트로 설정하겠습니다. 체험의 종류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글자를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나머지는 다 붙여 쓰시고 제가 빨갛게 표시한 부분만 한 칸 스페이스로 띄어쓰기 해주시기 바랍니다. 글자를 모두 입력하셨다면 글자를 정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상자의 테두리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서식 도구 상자에서 나눈 정렬을 선택하겠습니다. 서식 도구 상자에서 나눔 정렬을 선택합니다. 문단 모양을 양쪽으로 맞추고 어절 사이에 일정한 간격이 설정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테두리를 없애기 위해서 도형 윤곽선을 선택합니다. 도형 윤곽선에서 없음을 선택하면 테두리가 숨겨진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아래쪽에 도형 채우기를 선택해서 도형 채우기에서도 없음을 선택합니다. 윤곽선과 채우기 설정이 완료되었다면 ESC 키를 누르고 보기 메뉴에서 좀 맞춤을 눌러보겠습니다. 문서 작성이 완료되었습니다. 파일을 저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식 도구 상자에 저장하기를 클릭합니다. 입력할 폴더의 위치를 정하고 파일명을 딸기체험 안내문이라고 입력했습니다. 저장 버튼을 클릭합니다. 여기까지 글상자와 그림을 사용한 안내문을 작성해 보았습니다. 이번에는 글상자와 그림을 사용해서 메뉴판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지 방향을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쪽 메뉴에 편집 용지를 누르거나 키보드에서 F7을 누릅니다. 용지의 방향을 가로로 변경하겠습니다. 설정 버튼을 누르겠습니다. 보기 메뉴를 클릭하고 쪽맞춤을 선택합니다. 이번에는 배경을 설정해 보려고 합니다. 배경을 설정하기 위해서 쪽 메뉴에 쪽 테두리 배경을 클릭합니다. 쪽 테두리 배경 대화 상자에서 배경을 클릭하고 그림을 체크합니다. 그림 선택 버튼을 클릭합니다. 메뉴 배경 이미지를 선택하겠습니다. 이때 문서의 포함, 채우기 유형, 크기 맞추어를 확인합니다. 설정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화면에 Today's Pasta라는 배경 이미지가 설정되었습니다. 문서에 배경 그립이 삽입되었다면 이번에는 이미지를 삽입해 보겠습니다. 4개의 파스타 이미지와 하나의 음료 이미지를 추가하려고 합니다. 먼저 입력 메뉴에 그림을 클릭합니다. 봉골레 파스타를 선택하고 문서의 포함과 마우스로 크기 지정을 확인합니다. 열기를 누르면 마우스 포인터가 십자 모양으로 변합니다. 여기서 마우스를 들게 해서 그림을 삽입합니다. 그림의 위치를 변경하고 크기를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기는 숫자를 직접 입력할 수도 있고 마우스를 클릭해서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너비와 높이 모두 50mm로 변경하겠습니다. 이때 개체의 너비나 높이를 바꿀 수 없도록 크기 고정을 체크합니다. 크기 고정이 되어 있으면 개체는 회전할 수 없습니다. 하나의 파스타 이미지가 삽입이 되었습니다. 동일한 방법으로 이미지를 3개 더 불러오려고 합니다. 입력 메뉴에서 그림을 클릭하고 이미지를 선택합니다. 입력 메뉴에서 그림을 선택하고 알리오 올리오 파스타를 선택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문서의 포함과 마우스로 크기 지정을 확인하고 열기 버튼을 누릅니다. 이때 가로, 세로 동일한 크기로 그림의 크기를 설정하기 위해 Shift 키와 함께 드래그합니다. 이미지의 크기는 똑같이 50mm. 너비와 높이 모두 50mm로 정하고 적당히 마우스로 드래그 하겠습니다. 그림의 위치는 그림을 모두 삽입한 후에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더 입력해 보겠습니다. 입력 메뉴에 그림. 이번에는 크림 파스타를 선택하고 마우스로 드래그 합니다. 마찬가지로 그림의 크기는 50mm, 50mm로 정합니다.
모두 크기 고정을 해 놓겠습니다. 또 하나의 파스타를 삽입하고 입력에 그림, 토마토 파스타입니다. 크기를 50ml로 바꾸겠습니다. 여기까지 총 4개의 파스타 이미지를 입력에 그림에서 삽입하고 그림의 크기는 너비 50, 높이 50, 그리고 크기 고정하였습니다. 총 4개의 파스타가 추가되었고 여기에 이미지를 하나 더 추가해 보려고 합니다. 여기서는 이미지가 여러 개 들어있는 이미지이고 그 이미지에서 필요한 부분만 우리가 자르기 해서 사용하려고 합니다. 자, 입력에 그림을 선택하는데요. 이때 음료라는 이미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음료라는 이미지도 문서에 포함 마우스로 크기 지정한 후 열기를 누릅니다. 이 이미지가 하나에 4개의 음료가 들어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필요한 하나의 이미지만 남기려고 합니다. 하나의 이미지만 제가 이 뒤에 있는 파스타를 이동을 좀 해놓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음료 이미지 중에서 하나만 남기려고 합니다. 자, 그림 도구를 선택하시고 그림 도구에 자르기 메뉴를 확인합니다. 자르기 메뉴는 선택한 그림에서 불필요한 부분을 잘라내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자르기 버튼을 클릭을 하시면 양쪽 조절점의 모양이 자르기 모양으로 변경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왼쪽에 있는 자르기를 대각선 방향으로 조절하시면 하나의 음료 이미지만 남게 됩니다. 실습해 보겠습니다. 왼쪽 하단에 마우스를 두시고 조절점을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드래그 하시면 됩니다. 눌러서 드래그 하시는데 하나의 이미지만 보이도록 조절점을 드래그해서 마우스를 놓으면 하나의 이미지만 보입니다. 다시 조절점을 다 마우스를 두시고 드래그하면 숨겨져 있던 이미지가 다시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지 하나, 음료 하나만 보이도록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ESC키를 누르면 이렇게 이미지가 완성되어 있고 이미지의 크기는 옆에 있는 파스타와 맞춰서 똑같이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5개의 이미지가 배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화면을 보시면서 순서는 조금 달라도 상관없지만 5개 이미지를 적절히 마우스로 드래그 하시거나 크기를 조절하셔서 정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이 5개의 이미지를 일정한 간격으로 그리고 중간으로 정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를 정렬할 때는 클릭하시고 방향키를 움직이거나 마우스로 움직여도 되지만 방향키를 움직이시거나 방향키를 누르거나 마우스를 드래그해서 위치를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번에 이 5개의 객체를 한꺼번에 선택해서 정렬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미지를 선택하시면 왼쪽에 보시면 도형 메뉴, 그림 메뉴 아래에 객체 선택이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그런데 편집 메뉴를 클릭하셔도 항상 나오는 객체 선택이 있습니다. 저는 수업 시간에 그물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자, 위에 객체 선택을 선택하고 클릭하고 자, 편집 메뉴에 객체 선택 자, 편집 메뉴에 객체 선택 또는 우리가 지금 작업하고 있는 그림에
개체 선택입니다. 그림을 선택하지 않으면 그림 메뉴가 활성화되지 않습니다. 그럴 때는 편집 메뉴를 클릭하셔서 언제든지 개체 선택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개체 선택을 선택하고 마우스로 밖에서부터 크게 그물을 던지듯이 5개의 도형이 모두 포함되는 선택을 합니다. 자, 5개가 모두 포함되는 부분에 이렇게 그물을 던진다고 생각하시고 마우스를 드래그하면 5개의 개체가 한꺼번에 선택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가로 간격을 조절하고 중간으로 높이를 맞추려고 합니다. 그림에 맞춤을 클릭합니다. 그림에 맞춤을 클릭하면 먼저 우리는 2가지 방법을 살펴보실 겁니다. 중간 맞춤 한번 하고 가로 간격을 동일하게 중간 맞춤을 해서 위아래를 맞추고 가로 간격을 동일하게 맞출 때 맨 앞에 있는 이미지와 맨 뒤에 있는 이미지는 위치가 변하지 않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중간 맞춤입니다. 맞춤을 누르시고 중간 맞춤. 높이가 일정하게 위치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다시 맞춤을 클릭하시고 가로 간격을 동일하게를 클릭하면 맨 앞에 있는 이미지와 맨 뒤에 있는 이미지는 위치가 변하지 않고 서로 그림과 그림 사이의 간격이 동일하게 조정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로 간격을 동일하게입니다. 이번에는 아래쪽에 각각의 이름, 파스타의 이름을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우스의 모양이 개체 선택이 설정되어 있을 때는 마우스에서 ESC키를 눌러서 개체 선택을 해제합니다. 저는 위치를 조금 아래로 한꺼번에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아래쪽에 글상자를 추가해서 메뉴의 이름과 가격을 적어보려고 합니다. 글상자를 삽입하기 위해서는 편집 메뉴의 도형을 사용하실 수도 있고 입력에 가로 글상자를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는 마침 편집 탭에 열려 있어서 편집 탭에 도형을 클릭하고 가로 글상자를 선택합니다. 마우스로 내가 원하는 만큼의 크기를 그리고 글자 크기 먼저 변경해 보겠습니다. 글자 크기는 18포인트 그리고 글자의 모양도 변경해 보겠습니다. 한컴 윤고딕 240입니다. 자, 글자의 크기는 18포인트, 글꼴은 한컴 윤고딕 240입니다. 파스타의 이름을 입력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는 금액을 입력해 보겠습니다. 이때 나머지 음료와 파스타의 이름은 이 사각형의 설정을 모두 마친 후에 복사해서 사용하려고 합니다. 먼저 이 상태에서 글자를 가운데로 정렬하려고 합니다. 테두리를 선택하고 가운데 정렬합니다. 테두리를 선택하고 가운데 정렬하신 후에 테두리의 색을 안 보이게 하고 안에 채우기 색도 없음으로 설정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글자 색은 흰색으로 변경하려고 합니다. 글자 색을 먼저 변경하시면 흰색 부분에 흰색이 잘 안 보일 수 있어서 먼저 도형에 윤곽선과 채우기를 먼저 변경하겠습니다. 윤곽선 없음 그리고 도형 채우기도 없음으로 변경하겠습니다. 도형 윤곽선과 채우기가 없음으로 설정되면서 글자가 좀 어두워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글자 색을 흰색으로 바꾸고 흰색으로 바꾸신 글자를
줄간격을 좀 줄여보겠습니다. 줄간격은 서식에 문단에서 하실 수도 있고 서식 도구에서 현재 160%로 설정되어 있는 값을 130으로 변경하고 위치를 설정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 4개의 음식 이름과 금액을 입력해야 합니다. 이때는 같은 글상자를 오른쪽 방향으로 수평으로, 자, 그리고 복사하기 위해서 복사하는 컨트롤 키, 수평으로 이동하는 쉬프트 키를 함께 누릅니다. 컨트롤 쉬프트를 함께 누르고 오른쪽으로 하나씩 드래그 해 보겠습니다. 총 음료까지 5개의 가로 글상자를 복사하였습니다. 컨트롤 키는 복사하기 위해서, 쉬프트 키는 수평으로 이동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보조키입니다. 5개의 글자를 복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두 복사하셨다면 글자를 수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자를 수정할 때는 개체를 다 지우시지 마시고 현재 써있는 글자를 범위를 드래그하고 그 부분만 수정하시면 됩니다. 다섯 개의 이미지의 간격을 조절하시고 아래쪽에 글상자를 입력했기 때문에 글상자의 위치도 변경하고 싶으시다면 마찬가지 방법으로 편집 메뉴에서 또는 그림에서 개체 선택을 선택하고 마우스로 크게 범위를 설정합니다. 이때 도형에서 맞춤 탭에서 가로, 간격, 동일하게를 선택하시면 동일하게 간격이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마우스의 모양은 개체 선택이 남아있기 때문에 ESC키를 눌러보겠습니다. 여기까지 글상자와 그림을 삽입한 파스타 메뉴판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문서를 저장해 보겠습니다. 저장 버튼을 클릭하고 문서를 저장할 위치를 확인한 후 이름은 파스타 메뉴판이라고 입력해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그림과 글상자 시습을 통해서 문서를 만들어 보았습니다.